인천국제공항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에 선보일 의상들이 든 캐리어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었죠. 뉴욕의 작은 작업실에서만 디자인을 하던 저는 이번 패션위크는 꿈만 같은 기회였어요. 엄마, 목말라요. 작은 딸이 원피스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곧 수화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비행기에서 거의 물을 마시지 못했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음료 자판기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공항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뭔가가 달랐죠. 평소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시야에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어요. 딸의 작은 손을 더 꼭 잡으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자판기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음료를 고르는 척하면서 자판기 뒤에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죠.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자판기 앞의 여자는 창백해졌습니다. 자판기 뒤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고급스러운 캐리어에 급하게 넣으려던 그것을 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죠.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판기 앞의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딸을 뒤로 숨겼어요. 음료를 고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자판기 앞의 여자는 재빨리 캐리어를 들고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어린 딸은 저의 원피스 자락을 더 꽉 잡았고 딸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죠.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디자인하던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던 여자의 절박한 눈빛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 반짝이던 물건의 정체는 여전히 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뉴욕에서 나름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였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다고 하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바로 데이빗 워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IT 기업 임원이었던 데이빗은 뉴욕 패션위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은 제 첫 패션쇼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특별한 컬렉션이었죠. 저는 늘 기술과 패션의 결합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만 있던 제가 갑자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이네요. 데이빗의 첫마디였어요. 그는 패션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러 온 거였죠. 처음엔 그저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데이빗의 통찰력에 매료되었어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션의 미래,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둘의 조화에 대해서요. 데이빗은 제 아이디어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당신의 비전이 인상적입니다. 일주일 후 데이빗은 제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투자 제안서를 들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 저를 보고 싶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죠. 저도 그가 올 거란 걸 알았는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드레스를 골랐던 게 기억납니다. 데이빗은 달랐어요. 다른 투자자들처럼 단순히 수익만을 따지지 않았죠. 그는 진정으로 패션과 기술의 조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됐어요. 청혼은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새로 디자인한 스마트웨어 컬렉션 발표회장이었죠. 데이빗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완벽했어요. 데이빗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 컬렉션 준비를 항상 챙겼죠.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연구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데이빗은 매일 밤 태아에게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읽어주었죠.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우리가 처음 만난 패션쇼의 모델 이름을 따온 거예요. 레이첼이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데이빗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회사 일정보다 레이첼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는 육아를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디자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큰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에밀리, 서울로 가게 됐어.
아시아시장 총괄 책임자로 발탁된 거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새로운 패션 테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봐요. 제 대답에 데이빗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때 3살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죠.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다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데이빗과 레이첼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날 데이빗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디자인처럼 우리의 삶도 혁신적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이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보았던 수많은 네온사인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욕과는 또 다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죠. 레이첼은 차창 밖 풍경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다음 날부터 업무에 투입됐고 저는 레이첼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도전이었죠. 한글로 된 제품 설명을 읽을 수 없었고 심지어 프린터 종이를 사러 갔다가 화장지를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패션 산업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동대문에 24시간 운영되는 원단 시장, 당일 생산이 가능한 제조 시스템, 첨단 기술과 결합된 패션 매장들까지 이곳은 제가 꿈꾸던 패션 테크의 천국이었죠. 레이첼의 유치원은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첫날 원장 선생님은 영어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죠. 그래도 그들의 패션 감각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패션 위크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현지 디자이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신선했어요. IT 기술을 자연스럽게 패션에 접목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3D 프린팅으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AR 피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회사에서도 패션 테크 관련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저는 종종 자문 역할을 맡았죠. 당신의 통찰력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빗의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점차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용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대화까지 하나둘씩 익혀갔어요. 레이첼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한국어를 습득했죠. 한 달 만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지하철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화상회의하는 직장인들, 증강현실로 옷을 피팅해보는 매장들. 이런 환경은 제 디자인 작업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현대백화점이나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을 둘러보곤 했어요. 레이첼은 키즈카페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최신 패션 트렌드를 관찰했죠. 데이빗은 새로운 IT 기기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명함을 한 손으로 받았다가 민망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서히 서울의 리듬을 익혀갔어요.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비즈니스 미팅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뉴욕이 그립기도 했어요. 하지만 레이첼이 유치원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 준비로 바빴고 레이첼의 유치원 작품 발표회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레이첼이 밥을 잘 먹지 못했죠. 평소 식욕이 좋았던 아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레이첼은 계속 피곤해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열이 자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소아과를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데이빗은 중요한 미팅 중이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어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데이빗이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울 패션위크 참가는 포기해야 했어요. 데이빗도 회사에 긴급 휴가를 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도 순조로웠죠. 의료진들은 영어가 가능한 의사를 배정해 주셨고 간호사들은 서툰 한국어로도 저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치료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레이첼은 강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저와 데이빗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회사 일은 원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고열로 쓰러진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보호자들이 저를 부축해 주셨죠. 누군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또 다른 분은 담당 간호사를 불러와 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맞이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24시간 대기하는 의료진, 최첨단 장비, 깔끔한 병실 환경까지. 보험 처리도 신속했고 의료비도 미국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화나 어머님들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위로가 됐죠. 특히 비슷한 증상을 겪은 아이의 어머님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데이빗의 회사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IT 기술을 활용해 레이첼이 병실에서도 유치원 친구들과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아픈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레이첼을 보며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레이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죠. 매일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이곳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인연들을 만났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새롭게 시작됐어요. 레이첼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는 다시 패션 일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패션에 접목한 스마트 웨어 프로젝트였죠. 데이빗의 회사에서도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당신의 디자인 감각이 만나면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데이빗의 말처럼 저희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첼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아이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아왔죠. 유치원 친구들도 레이첼의 복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남의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자세,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배울 점이 많았죠. 동대문 시장은 제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원단 시장, 당일 생산 시스템,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는 속도까지 뉴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데이빗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했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곤 했어요. 레이첼의 한국어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유창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흥얼거리고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만 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쇼핑몰에서 레이첼이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뿌듯했죠. 한국의 교육열도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레이첼의 미술학원 선생님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죠.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레이첼의 모습에서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어요. 명절이면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하고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법도 배웠죠. 김장철이 되면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제 디자인 작업에도 한국의 영향이 스며들었어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한국의 첨단 소재를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였죠. 서울 패션 위크에서 제 컬렉션이 호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데이빗은 한국 지사의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강남의 루프탑 카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패션쇼의 조명처럼 아름다웠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전통시장의 활기, 현대적인 쇼핑몰의 세련됨, 한옥의 고즈넉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디자인의 영감이 되었죠. 레이첼도 이런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생활이 5년이 되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강남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됐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잔잔한 행복이 퍼져나갔습니다. 레이첼은 얼마 전 패션 디자인 주니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무대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병원에서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은 이제 아시아 전역의 IT 혁신을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본사에서도 한국 지사의 성과를 크게 인정해줬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표준이 될 거예요. 데이빗이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저의 스마트 패션 브랜드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제 디자인 감각이 만나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첼의 정기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레이첼의 상태가 완벽하다고 하셨죠. 한국의 의료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서울의 일상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도시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디자이너로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주말이면 레이첼의 친구들이 놀러와요. 아이들은 제 스튜디오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보며 미래의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견하곤 해요. 한국의 사계절은 여전히 제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청량한 하늘, 가을의 단풍, 겨울의 하얀 눈까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제 컬렉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어요. 뉴욕의 가족들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줍니다. 화상통화로 레이첼의 한국어 실력을 뽐내면 모두들 감탄하죠. 서울이 너희 가족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엄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웃들과의 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음식을 나누며 마치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공항에서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됐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